시간이 되어서 오늘 준비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도시문화공동체협력위원회, 이름이 좀 길죠? SDG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둘 중에서 관여되는 영역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좀 이름이 긴데요. 다시 한번 도시문화공동체협력위원회고요. 거기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회랑 이제 행사할 때는 좀 이제 진행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들이랑 좀 다르던데요. 토론회 진행하기 시작할 때 개회식 앞두고 이렇게 인사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기록물 관리와 언론사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해서 먼저 기념 촬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신 패널분들, 의원님들, 그리고 내빈들께서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뒤에 참석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참석하신 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앉아 계신 분들 다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리 정돈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대전시의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이제 또 이 이름이 바뀌었죠. 대전연구원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연구원 바뀌었는데 대전연구원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인사해 주실 이제 대전세종연구원 발제자도 계시고요. 예, 다 자리는 정리된 것 같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시고 좌장까지 맡아 주시게 되셨는데요. 안경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민섭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입니다. 강대훈 워크인투 코리아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과장님이십니다. 이홍준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님입니다. 김주호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로 신세라 대전광역시 명품도시 마케팅팀 팀장님입니다. 네, 아직 중간중간에 의원님들 바쁘셔서 오시기도 하실 텐데 아직은 이제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없어서 나중에 여건되면 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안경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이런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과 또 관계자분,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또 와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행사를 주최해 주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유병로 회장님, 그리고 대전 연구원 참석 안 하셨지만 김영진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 브랜드 굉장히 화두죠. 화두고 그 지역의 경쟁력이 고 국가 경쟁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전시 의회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런 정책 포럼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마다 뭐 도시 브랜드를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대전은 어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보면 어 통일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대전다움, 대전스러움을 이렇게 찾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프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온 아이디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우리 여기 신세라 팀장이 와 계시지만 대전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토론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예빈으로서 유병로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 브랜드에 관련해서 좋은 정책 포럼을 함께 주관해 주신 안경자 의원님, 또 우리 장소를 제공해 준 우리 시의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자 발제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귀한 시간 발표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한 시간을 좀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전 연구원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4대 연구원장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주제여서 이렇게 참견하게 됩니다. 사실 대전은 예전에는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서 교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대전의 브랜드를 삼았었다면 저희가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78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80년도부터는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었고 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대전의 브랜드를 되게 엑스포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삼청사가 들어와서 행정의 기반 중심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방 도시들이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브랜드 가치로 해서 우리 대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대전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대전하면 저거야 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치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못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가 대덕연구단지의 6만여 종사자들, 구성원들이 우리는 국가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우리 대전시 산하가 아니다 하는 것과 그런 것의 이해 충돌이 그걸 좁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지금 30년, 거의 40년 정착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대전에 장기 체류하면서 이제 대전 사람이 되었고, 삼청사에도 구성원들이 이미 다 본인들과 가족들, 주변이 함께 인정하는 대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시간이 흐르면서 높아져 내려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원의 가치로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런 그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좋은 가치들, 어떤 자연적, 문화적, 역사문화적 가치와 이런 그 사회적 자본에 관한 가치, 이런 것들과 또 우리가 이제 미래에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른 타 지역 그리고 타 나라에서도 대전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가보고 싶은 도시, 협력해야 되는 도시, 고민해야 되는 지역,
이렇게 갈 수 있는 브랜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도 제가 연구원을 하면서도 고민했던 내용인데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끌고 모으고 여론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어떤 키를 발견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 그러니까 이 좋은 보석 같은 것들을 꿰어내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드는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고 서로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보석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의회에 감사하는 일은 이런 의견들이 정책으로 마련되려면 시위가도 하지만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시민들과 함께 해줄 때 이게 구슬로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지도협이 대전시 의회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 어떤 때는 두 번꼴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의회가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야말로 이제 연말에 예전에 총 그 꽃에 정화를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연구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대전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구축 방안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회 진행은 안경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을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주 뵙지는 못해도 각 영역에서 소리 없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저는 늘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아까 하나 된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님에 따라서 바뀌는 것보다는 대전의 큰 미래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오늘 토론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전연구원, 늘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숙해져가지고 대전연구원 그럼 뭐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죠? 대전연구원 염인섭 책임연구위원님께서 대전시 지역 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 박사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서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과제를 작년에 수행했었고요. 그 마케팅과랑 잘해서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거나 저희 대전연구원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안경자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저희 대전연구원이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대전시가 그 인지도로 볼게요. 그 전국에서 몇 퍼센트 선호도가 있을까요? 그 6대 광역시만 놓고 봐도 서울시가 52%거든요. 그 대전시가 몇 퍼센트일까요?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제 자료에 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대전이 그 이 도시 간 상대적 인지도 분석한 것도 있고 뭐 도시하고 비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2022년도부터 꾸준히 이런 도시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 자료를 조사하셨었고요. 서울, 인천 다음에 대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대구, 광주 이런 순인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는요. 서울이 50%가 넘지만 대전은 약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광역시하고 특별시만 비교했을 때고 이거를 전국으로 했을 때는 제주도가 더 인지도가 있겠죠. 이제 일단은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대전이 한 3위권이다. 근데 이거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대전의 인지도는 최근에 성심당하고 하나이글스가 좀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돌이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연계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싶은 거는 대전의 지역 자산이 뭐고 지역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도시 브랜드가 될 것인가. 도시 브랜드를 통하면 뭐가 나아질까요? 그 도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꾸준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I love 뉴욕 아시죠? 이런 것들이 브랜드예요. 그냥 아주 작은 브랜드 그게 이제 티셔츠에 박히고 뭐 여러 가지 그 홍보물에 박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계속 그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아, 내가 조금 출세하면 뉴욕 같은 데에서 브로드웨이에서 뭐 뮤지컬도 보고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겠어. 뭐 이런 꿈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대전이라는 도시에서는 어떤 걸 상상을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했으니 오늘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대전의 대표 도시 브랜드는 뭐지? 그래서 관광에서는 유성온천, 성심당 뭐 이렇게 나오고요. 문화에서는 대전 엑스포라는 박물 그때 당시에 개발돼서 도상국 최초의 박람회 그리고 상징 브랜드가 카이스트 과학 이렇게 나와 있다고 기존 자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뽑아봤어요. 대표 공원은 뭐고 대표하는 다리가 있고 상징물, 물, 산, 건축물, 거리, 브랜드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그 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 대전시 랜드마크가 뭐지 했을 때 1등이 그 뭐 엑스포 과학공원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내용은 이런 그런 대전시 지역 자산이 뭔가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브랜딩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브랜딩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건 부가가치를 빨리 창출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도시를 원하시겠죠? 그런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런 핵심 사업들은 크게 ABC 이렇게 자산 특성화 사업, 브랜딩 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그냥 크게 6가지 사업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 브랜드의 그 방향성인데요. 이 브랜다임 뭐 연 파트너스인가 여기서 자료가 나온 거를 보면 그 내부적으로 지향해야 할 브랜드가 있고요. 외부적으로 지향해야 될 브랜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전시가 뭐냐 했을 때 대전시는 과학도시 브랜드 많이 했었죠. 근데 대전 시민이 과학도시를 좋아할까요? 전국에서 대전시가 무슨 도시야 했을 때 과학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60%인데요. 대전 시민한테 대전이 무슨 도시야 과학도시라고 물어보면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전 시민은 여전히 과학도시 브랜드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아, 나 아직 체감 못하겠어. 일부 지역 같아.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 도시 브랜드가 과학도시 브랜드를 정했으면 계속 끌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브랜드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그런 기로가 있겠죠. 그래서 장소를 마케팅을 하고 시민이 참여하거나 기업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문화 마케팅이나 정책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벌여서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엔 시장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여기다가 막 무슨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펼치는 것도 마케팅입니다. 뭐 이게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볼게요. 그 도시 브랜드의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강화형.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거 계속 가지고 갈 거야 이거예요. 비엔나가 문화예술의 도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비엔나가 그래서 그 지금 now forever 그래서 우리 지금 이대로 그냥 영원히 가자. 이게 도시의 어떤 얘네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행에 특화된 도시 브랜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이런 게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추구하는 도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은 전 세계가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비엔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음악에 대한 명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면 되고 이거 부분은 사실은 뭐 아실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접근인데요. 우리 도시에도 부정적인 데가 있죠. 이게 어디냐면 빌바오예요. 제가 갔었는데요. 빌바오가
저렇게 산업단지였던 지역을 갑자기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술의 도시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빌바오가 사실은 그 트램으로도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트램을 타고 쭉 가면은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어쩌면 우리 대전이 약간 과학도시에 약간 부정적이라면 이 빌바오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뭐 수목원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요러기는 일단 미술관, 음악당, 뭐 이 수목원이 함께 있는 데는 전국에서 대전밖에 없을걸요. 이런 브랜드를 시민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우리가 거의 피크닉도 많이 가는데 그 장소를 좀 더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뭘까?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세계적인 그 뭐 음악당을 설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돈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창출하는 건데 이거는 없던 이미지를 한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툴루즈라는 도시가 대전하고 자매결연 도시거든요. 제가 여기도 가봤어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를 보면 강남 스타일 춤을 춰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신기하더라고요. 툴루즈 광장에서 갑자기. 근데 이런 어떤 유럽의 평범한 도시였는데 툴루즈 왕국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 프랑스 남부에 갑자기 여기가 그 항공우주 도시거든요. 여기가 그 최근에 만들어진 과학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마르세유라는 휴양지도 있고 옆에 뭐 그 칸이라는 도시도 있고 주변에 도시 브랜드가 막강한 도시가 많거든요. 이런 곳을 이렇게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게 프랑스 툴루즈입니다. 대전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죠. 그 대전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빌바오처럼 어떤 큰 브랜드를 갖고 와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없던 이미지라기보다는 과학도시 이미지가 있긴 있었는데 조금 더 새로운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뭐 우주도시라든지 이런 걸로 가도 괜찮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거나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그 대전이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유성관광 호텔이 철거됐습니다. 제가 사우나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에서 신혼여행 하셨대요. 그 동학사 갔다 오셨고. 근데 전국에서 동학사하고 유성호텔을 연결한 신혼여행 프로그램이 제일 넘버 원일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활용하지 못하지? 그 지금 여기다가 계속 유성 문화의 거리, 온천의 거리 막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대전은 조금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애매한 투자 범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금 꿀잼 도시 대전 홍보관에서 이렇게 이제 꿈돌이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성심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하나이글스가 지금 잘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 브랜딩이라는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결합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브랜드 주체가 뭐고 대상이 뭐고 전략 목적 이런 건 뭐 이제 학술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대전에서 그러면 랜드마크 영향력을 평가해 보니까 1위가 엑스포 광화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도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성온천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 브랜드 여론조사에서 유성온천이 또 1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스매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아까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이미지 강화하거나 이미지를 뭐 변화하는 이런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각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제가 한번 구분했을 때는 과학도시 이미지가 초록색, 노란색은 역사문화적인 이미지, 자연환경이 이런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이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 규모가 다 고만고만해서 사실 특출난 걸 뽑기가 쉽진 않은데 어찌됐든 엑스포과학공원을 그 공통적으로 혹은 카이스트, 중앙과학관 이런 걸 기억하는 걸 보면 대대는 역시 과학도시를 버릴 수 없다. 제 결론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이원적인 접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바젤이라는 도시 아세요? 스위스 바젤? 거의 시계로 유명하죠. 스위스 바젤이 근데 어느 날 피카소의 작품을 두 작품인가 샀어요. 도시에서 그냥. 근데 그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예술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 대외적으로는 그 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이런 정밀공업 같은 경우 같은 이 시계 이런 만드는 부분에서도 제일 넘버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젤은 시민들은 이 산업단지에 종사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예술적인 어떤 이런 자원들, 그 미술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아트 옥션 같은 게 제일 유명한 게 시카고랑 바젤이랑 어디 그럴 거예요. 맞나요, 김민철 기사님? 예. 그래서 그런 바젤처럼 그런 아트 옥션 같은 걸 갖고 오든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전 시립미술관을 전부 더 밀어줘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아트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쪽을 한번 확실히 옥션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유연구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이미지, 입체적인 건강 자원, 자연환경 다 이렇게 이게 해봤습니다. 이 자산이란 건 이제 제가 오늘 자산이잖아요. 지역 자산. 이런 것들이 한 5가지 유형으로 되지만 이 중에서 뭐를 특화시켜서 진하게 쫙 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애매하게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대청호도 갖고 있고, 엑스포 과학공원도 갖고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별게 다 있죠. 트램도 있고, 막 저희 그렇잖아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의 한 3종류가 필요한데요. 일단 과학도시 풍경을 좀 강화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융합선도 제가 이원적 마케팅 말씀드렸죠. 과학도시면서 사실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 예술이라는 게 꼭 미술, 음악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잘 선택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과 예술이 우리 아티언스 프로젝트 같은 걸 계속 했었잖아요. 이런 거를 전국에 없으니까 이런 걸 조금 더 투자해서 확실히 투자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거고. 문화 마케팅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4년 전, 3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끌고 가다가 지금 좀 쏙 들어가죠. 좀 일부가 지금 AI가 더 검색어 이게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핵심 사업 제가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고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제 보고서를 잘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3가지 사업 말씀드렸죠. 특성화, 그럼 과학도시와 근대도시 어떤 이 100년밖에 안 된 근대도시부터 시작된 대전과 그리고 과학도시도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50년에서 한 60년밖에 안 된 이런 브랜드가 매칭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서 그러면 이제 대덕구에 있는 그런 역사 문화 자원을 뭐 확실히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예술 융합도시 제가 이원적 브랜딩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전에 있는 주요 공간에 이렇게 팝업처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진짜 대전의 브랜드라면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합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제가 엑스포과학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경관이 이제 이게 희한하게 유성구랑 둔산하고 사이에 그 갑천이 있으면서 이게 좀 분절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관을 조금 더 부천경관 변의 과학도시 이미지와 둔산이라는 신시간 이미지, 이 문화예술 어떤 이미지를 좀 결합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예 경관 사업으로 요 지역들을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센터를 확실히 만들자 이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건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공원을 좀 특화시킨다는 아까 제가 이렇게 연결하다고 했죠. 엑스포 다리가 항상 문제라기보다는 요 지역과 요 지역이 좀 분절돼 있고 사실 엑스포 과학공원은 원래 입구가 여기였었잖아요. 남문광장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큰 공원 이 공원들을 정말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아우디에서 늘 하는 그런 관련 혁신 이벤트 뭐 이런 행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뭐 일본에 있는 뭐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곳곳에 좀 팝업처럼 이렇게 행사들 그 과학 예술이라는 걸 테마로 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번 폴이라고 하는데요. 기능은 없지만 이제 이벤트 공간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근데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영역성을 좀 구축해 보자는 건데 대전 육교 아세요? 국가유산인데 사실은 이게 국토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가 처음 뚫렸을 때 대전에 이렇게 근대화의 상징이고 현대화의 상징인데 여기가 이제 폐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상징으로 해서 조금 더 경관 조명을 설치해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많이 그 투자를 해서 제가 이제 제안한 거 스포츠 클라이밍이나 야외 영화관이나 도시의 어떤 불멍처럼 도시멍을 때리는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제적인 이벤트를 좀 유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과학도시 대전이니까 여기 안내판은 뭐가 좀 다른데 뭐 앱을 통 이런 이미지들이 막 어딜 가면 통통통 튀어나오고 뭐 밟기만 해도 나오고 하는 이런 과학도시에 걸맞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장소 브랜딩에서 아까 그 경관 권역하고 비슷한 거지만 이게 이제 파리에 있는 그 폴리라는 공간 그것이거든요. 이게 전체 한 50개 이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둔산하고 요 지역이 지금 그냥 평범한 날에 찍으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뭔가 이런 요소들을 조금 지금 이게 배너폴 같은 것들이 계속 행사 바뀔 때마다 있는데 요게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독특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고요. 광주에 가시면은 광주 폴리 프로젝트에서 이게 비엔날레 때마다 이런 식의 그 예술 작품들을 거리에 이렇게 진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좀 그런 식으로 이런 폴리를 비롯 이건 예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게 이제 이런 아티언스 폴리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적고요. 그래서 아트와 그 사이언스가 결합된 도시 지역에 있는 폴리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 꿈돌이 이게 뭐죠? 그 풍선이 크게 돼 있을 때 시민들이 엄청 사진을 찍고 좋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런 구조물 이거는 이제 되게 큰 비용이 들어간 거 이거는 작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여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 특히 우리는 트램 도시가 될 예정이니까 트램 역사 중심으로 해서 이런 폴리들을 좀 곳곳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든 시민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민과학자 협업형 폴리 뭐 이렇게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디자인인데요. 대전시 도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젤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벤치마킹했던 그 멜버른이라는 도시의 그 브랜딩인데요. 이게 물론 이게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BI 정도 되겠죠. 근데 멜버른은 이민족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그 다양한 색깔을 갖춘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마크가 제가 알기로는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응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사에서 나온 이런 공간들을 팝업 형태로 언젠가 도청에서 이런 거 보셨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도시에 걸쳐서 어떤 그 브랜드 플랫폼 공간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거를 5년간 어느 정도 투입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과학산업도시 팝업 공간, 뭐 과학예술 융합도시 팝업 공간, 뭐 다양한 명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도심에서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이런 팝업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공연이 펼쳐지든 어떤 교육이나 체험 전시 이런 공간이 펼쳐지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업 중에는 이런 가로 시설물이나 벽화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많이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옹에서 제가 직접 봤는데요. 리옹의 요 벽화가 왜 유명할까 봤는데 여기에 이제 예술대학 학생들하고 이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계속 그리는데 요런 벽면들이 10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길 가서 사진을 찍는데 여기에 어린아이였던 친구가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어른이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사진만 찍고 가지만 여기 사는 주민들은 계속 자기의 역사 히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시민단체에서도 대전을 그리다 해가지고 이런 막 만드시거든요. 요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우리 동네나 마을을 그린 작업들이 그 대전의 주요 가로시설물이나 안내판이나 이런데 컨텐츠처럼 확 뿌려지는 게 좋겠고, 그게 뿌려졌을 때 이걸 만든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고 대전에서 더 살고 싶다. 일단 우리 내부에 있는 대전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해야 외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외부에서는 대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대전 사람들은 대전을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팝업 계속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의 디자인도 과학도시라면 좀 있을 법한 디자인으로 좀 하자 이런 거고요.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이랑 이제 계속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 이때는 이게 중요한 거였었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가장 앞서가죠. 근데 우리는 이 8가지 기술 8대 분야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과학예술 상상 놀이터든 뭐 주요 공원이나 놀이터가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는 시민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언제나 갖고 놀 수 있는 도시여야 된다. 이런 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건 제가 예전에 박물관도 이렇게 디자인했었는데요. 박물관 컨텐츠는 한정돼 있지만 이렇게 팝업 전시관을 군데군데 넣어서 박물관 전시 컨텐츠를 다른 도시보다는 좀 다르게 가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을 제가 이제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는 질문이나 의견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민석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지역 자산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활용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 지도자에 따라서 반영되다가 또 무산되고 반영되다 무산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전을 들어오려면 대전의 경계에 딱 과학기술 도시 대전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그걸 없앴지? 굳이 두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하위점, 그러니까 뭐 대전이라는 도시는 가만히 있는데 지도자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음은 그 워크 인투 코리아 강대훈 대표님께서 대전의 도시 브랜드 전략과 역동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의원님 감사하고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30년 이상 이런 수출, 해외 시장 전략, 또 브랜딩, 마케팅 현장에서 30년 이상 일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에 산 지도 60년이 넘었죠. 그래서 60년 이상의 대전 시민이 대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직업은 워크 인투 코리아, 그 영어 뉴스의 발행인입니다. 아, 오늘은 7가지 꼭지에 대해서 한 6, 역동적 거버넌스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까 싶고요. 지역 자산의 정의부터 도시 마케팅 실습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설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처럼 그 지역 브랜드 자산 관리를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아쉬운 건 우리 지역 사상에 대해서 더 깊은 눈으로 봐야겠다. 제가 60년 이상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이 지역 자산이 뭐냐? 그건 우리의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100년이 된 넘는 초등학교도 꽤 있습니다. 우리 삼성초등학교 교정을 가시면 큰 감동을, 전 삼성초등학교 출신이 아닌데도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주년을 맞으면서 많은 졸업생들이 100년 동안 성장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학교를 거쳐갔겠어요. 그래서 삼성동을 사랑하고 대전 서 뼈가 크고 했는데 거기 타임캡슐을 또 묻어요. 다음에 100년을 위해서 타임캡슐을 묻고 얼마 전에 또 신흥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어가고 또 신탄진초등학교, 진잔초등학교 다 이런 우리의 기억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그 말하자면 장소,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그리고 우리 타월이 대전이 대단한 타월 그 일본의 이마바리 타월 이상으로 아주 타월 산업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전통 산업에 가 있는지 금형, 안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 자산을 발굴할 때 더 따뜻한 눈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 자산이 중요하죠. 지역 자산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거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신동에다가 이거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중위험 가습기예요. 예, 뭐 하여튼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조가 넘는 전 세계 이런 이온 가습기를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과학 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도시 자산화했느냐, 그죠? 우리가 이 귀한 땅을 빌려만 줬느냐, 전 세계 몇 대가 없는 조가 넘는 시설을 여기에서 우주의 시원을 이렇게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 미직자들의 예, 그 운동들 이런 것을 계측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과학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들여봤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건 뭐죠? 이게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있는 도시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자, 퀀텀 이런 쪽으로 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게 지역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기 가면 엄숙해요. 태극기를 향해서 정렬되어 있잖아요. 예, 컴퓨터 서버가. 예, 멋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패션쇼를 했어요. 담당 우리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대전 대덕대학에서 나온 세계적인 이, 패션 모델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의 인스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무대를 걷습니다. 왜 우리는 이분들을 조망하지 않을 건가? 예? 우리 지역의 몇몇 대학만 따스한 시선 또 예산을 집중하면서도 이렇게 전국에서 오는 여기 있는 분들이 대전 출신도 있지만 전국에서 와서 이게 패션 모델이 되거든요. 눈을 떠보면 대전처럼 풍부한 도시 자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결국 브랜드가 무엇인가? 그 브랜드가 대단히 추상적인 용어 개념이라 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브랜드는 브랜딩이 된 개념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의 아이디어를 좀 빌어 생각한다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나의 존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고 또 그 사람 내 기억 속에. 기억이 없다면 엄마, 아빠도 그게 물신화돼 버립니다. 객체일 뿐이에요. 할아버지고 할머니. 근데 내가 그 엄마한테 크면서 들었던 수많은 사랑한다고 음, 해주는 어렸을 때 안고 물고 빨았던 그 엄마의 기억들. 예? 그 가장 슬픈 건 치매예요. 다 기억이 휘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는 과연 이런 기억을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건 내 기억입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기억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가 나의 기억과 타인의 기억이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 도시, 대중의 기억들, 이것들이 뭉쳐서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저는 2002년이죠. 그때 뭐 대전
뭐 혁명 난 줄 알았어요. 우리 4강에서 안정환 선수가 넣습니까? 우리 의원님 기억나시죠? 그 월드컵 경기장부터 해서 그 저 선화동 도청까지 그 붉은 악마들이 차 위에 올라가지고 빵빵거리면서 거기서까지 행진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새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대통령께서 화가 나서 대한민국하고 장교를 한다고 하셨어요.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날 사과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흥분을 엄청 했나 봐. 그 사람들 속에 대전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예? 자기들이 이 붉은 악마한테 졌다는 것이 아주 분했나 봐요. 예.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또 가는데 이러한 경기의 기억을 우리가 어떠한 구조로서 어떠한 틀로서 담아낼 것인가? 그럼 스포츠 도시, 스포츠 브랜딩이 과학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물 또 물질과의 나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마이크에 대한 기억으로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는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제가 회갑을 맞으면서 2년 전에 썼어요. 대전에게 드리는 선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 후배들이 다 이제 단체장이 되고 또 큰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큰일들을 하시니까 소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0년 이상 대전의 기억들을 모아서 대전 시민에게 드린 겁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코프르 섬인데 이오이냐 그쪽 그리스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이 섬을 놀랍게도 호메로스는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전승받고 기억하고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 동안 귀향하면서 여기 난파된 섬입니다. 호모레스기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서술이 언덕에서 올라오면 우물터가 있고 우물터에서 보면 숲이 우거졌고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지쳐 쓰러졌는데 나우시카 공주가 우물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아, 보니까 지치고 또 털이 수염이 가득한 어떤 아저씨가 누워서 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구해서 자기 아빠한테 부왕한테 데리고 가서 결국 데려얻어서 자기의 고향 이타카로 가는 그런 여정의 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술레이만이죠.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 유적을 발굴을 해냅니다. 저 그 트로이 유적으로 가보니까 그 돌, 뭐 벽돌, 언덕, 뭐 구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 그래서 기억은 지형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도 담고 있고 우리가 다 다녔던 절과 교회, 그 성당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목,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걸었던 그 아름드리 플라타나스 나무도 우리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갑시다. 여기에 쫙 밀어버리고 뭐 하여튼 뭐 호텔이라든지 또 리조트텔이라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3,000년 이상 이것을 이 기억을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위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고집이라 해야 되는지. 그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대전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인성 연구원님 말씀해 주셔서 공부 많이 됐는데요. 이런 과정이 1960년대, 제 63년생이니까 일부 있었어요. 있었고, 만전장도 있었고, 유성원천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용적률 한 800 몇 %를 줘가지고, 온천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죠. 이거 우리가 많이 가는 배포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거 그대 놓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용적률 뭐 한 100 얼마짜리죠? 8% 하면은 곱하기 4해서 4, 46, 16배의 이익이 최적으로 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목욕을 하고 할까? 이게 배포를 지키는 음? 배프의 원천적인 브랜드 자산입니다. 요
우리 목욕은 베스라는 것이죠. 베스, 택베스, 택, 택베스. 하여튼 아, 택샤워. 영어로 하면 택샤워인데 택베스. 택베스란 말은 제가 지금 지어낸 것 같으네요. 아무튼 베스. 목욕을 하다, 그죠? 예, 목욕. 베스. 이게 베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런던에서 웨일즈 쪽으로 한 2시간 못 가면 이런 베스가 나오는데 이거 로마에서 만든 이 도시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물론 수리도 했겠죠. 근데 수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이 했던 목욕탕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 구조를 그대로 고집스럽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다. 그런데 아, 제가 이걸 보고 아주 기절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이 동네에서 다녔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관리라는 것은 기억을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 이제 이 브랜딩을 할 때 기억의 보존도 있지만 재창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지난 근대 도시의 기억을 확보하면서 미래로 과학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재창조할 것인가 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 설계입니다. 뭐 이런 우리 많이 보죠. 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데. 예. 그래서 이 어촌이고 어떤 중동의 한 점으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 혼자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도자, 이 패밀리, 이 왕가, 이 사람을 둘러싼 정치 세력, 응? 그리고 이거와 같은. 그래서 우리 중동은 탈탄소로 간다. 예, 탄소로 휘발유로서는 도저히 이제 앞으로 어, 고갈되는 자원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싱가포르, 호동, 오다베이와 라스베가스를 다 합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담하게. 그래서 세계 도시의 실증 도시. 여기서 모든 과학적 실험이 도시 자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주항공부터 시해서 뭐 화성도시,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기타 등등. 제가 이 모빌리티 도심 그 모빌리티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우리 박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배터리가 용량이 안 되고 채공 시간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한 거, 이 친구들이 뭐 특별하게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상상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원이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전에 지구촌을 지금 근데 이제 중동에 가자가 지금 안정을 찾고 하면 이거 다시 이제 불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이게 170km입니다. 170km는 대전서 천안을 넘어가는 데시죠. 그래서 폭이 200, 그다음에 높이가 500. 그래서 롯데타워 같은 것이 수천재 수만 채를 이어놓는 인류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수직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담대한 상상인데 우리 과학도시 그런데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이 연안 그 연수구에 아, 이 동네가 사실 횟집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모가 돌아가신 이모님이 여기 사셔갖고 놀러 갔어요. 어릴 때도. 예, 그래서 연안에서 부두에서 뭐 이 정도로. 근데 도시 자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그 에너지로 쓰자, 엔진으로 쓰자 이런 생각들을 인천 분들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정권이 몇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20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인천의 GRDP가 역내 생산이 68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부산을 앞질러갔습니다. 그래서 100조가 넘는 도시를 100조가 넘는 광역도시를 도시의 엔진으로 만든 거죠. 그죠?
송도, 그 다음에 청라, 영종, 그죠?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죠? 그래서 한 6조, 5조, 얼마? 6조? 예, 6조. 예, 7조.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조 잡고 9에서 1조 잡고 하면 7 더하기 5개 9니까 12조 대략 그렇게 이 예산은 캄보디아 공화국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보다 많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부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의 220 몇 개 도시 중에 대한민국의 대전시보다 도시 인구가 적은 데가 한 80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급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이. 그런데 대전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아, 제가 어제 좀 잠을 좀 못 잔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겁니다. 상상력은 한계가 없어요. 상상력은. 그래서 창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 자본을 만드는 훈련, 이런 것들 한번 대담하게 한번 질러봐야 돼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만에 한번 하잖아요. 곱하기 5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0년 정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담대한 도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철학자들의 생각을 좀 빌어오면 들레저, 가타리 이런 분들은 나의 고유성을 만드는 건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다. 다른 거. 그래서 대전은 인천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거와 다른 모습을 찾는다. 대전은 일산하고 다른 걸 찾는다. 또 대전은 분당하고 다른다. 근데 도시 구조가 일산 분당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가면은 축구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것을 복사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로 차이를 벌려가면서 우리의 차이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벌려가면서 보다 보면 우리께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바이는 그 오다이바를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오다이바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투바이를 뵙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확실히 다른 겁니다.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들어야 유일성, 고유성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의 리브랜딩입니다. 지금 저도 성심당에서 줄 서서 60 지금도 줄 가끔 서서 먹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 돌아가셨지만 또 지금 이제 우리 임 회장님 정말 존경하고요. 아, 근데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략 자산이 지금 빗겨나고 있어요. 우리 과학도시인데, 하여튼 이 브랜드, 성신당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 전략 자산이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현상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자, 보세요. 1994년 엑스포 때 제가 처음으로 저는 이제 그 그때 홍성기 시장님 계셨는데요. 제가 아, 엑스포 성공을 위한 대전시 관광통역 안내원 뭐 이런 제도가 홍 시장님이 만들어서 제가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대전시장에 대해서 93년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빌리언들 건물이 기념비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공상과학영화를 봐도 이 이상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도형이 만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 초고속 육공화국 때예요. 최고로 잘 나갔죠. 최고로. 그래서 돈도 1조 4천억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 봅시다. 1조 7천억 미안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6조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단일 기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그래서
대전 시민의 탄생. 그때 많은 분들이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였고 또 도움이라는 그런 세련되고 멋진 그런 또 그런 프렌드 처음 겪어보고 과학기술이 무엇인가, 미래도 도약이 무엇인가, 이거 웅비한 대한민국 전체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2021년 엑스포 재착륙 사업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콘텐츠진흥원이죠? 예, 여기서 영화를 찍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단절되고 지역과 단절돼서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또한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 겉으로 보면 시원한데 그 93년도 대한민국 전체가 여기 몇백만 명이 왔던 그 기억들은 어디로 갔느냐? 왜 이것이 100년만 더도 전 세계 엑스포 문화유산이 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될 건데 이것이 불용자산 취해서 보면 이제 올려요. 불용자산 처리의 건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수결로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단식이라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그 유산, 세계적인 유산을 붙잡아도 부정한 마당에 자꾸만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 또 하나는 이게 자, 엑스포 재창조 사업 말씀드리고요. 이게 엑스포 재창조 사업으로 2021년 완공된 엑스포 타워, 사이언스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이 전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그 싱가포르의 그 무슨 샌즈 어디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하여튼 마리아 베이 샌즈. 예, 예. 마리나 베이 샌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 건물인데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시죠? 쌍용이 만들었어요. 쌍용이. 우리 기술로 만든 게.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이것도 1조 3천억 들어갔고 이것도 뭐 한 1조 뭐 이 정도 비슷해요. 제가 따져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 예? 예, 건물 위에 지금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범용적인 건물이 됐어요. 상상력, 예? 창의자본, 예? 건물을 이어놓고 여기에 수영장도 만들고 보고 하는 그 담대한 거.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스케일을 자기 지역에만 한정돼 보면 담대함이 안 나와요. 이것을 세계적인 규모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고유성이 나와요. 지금 그 중국이 잘 나가죠. 중국몽. 중국몽의 상징이 그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몽. 상하이의 꿈이 중국몽이에요. 상하이의 포동지구는 산전벽해. 완전히 개벽했다 가죠. 그걸 보고 중국 인민들이 보면서 자꾸만 이 브랜드가 커지고, 뜻이 커지고, 또, 기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에 필요한 것은 브랜드 자산 중에 150만 시민 안에 있는 원천적인 창의적인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기본적인 기초과학, 문학 이런 것들이 함께 육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전은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처럼 스마트 도시로 갈 것이냐, 또 두바이처럼 실험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모델인데요. 헬싱키 중심의 과학과 산업이 결합된 도시로 갈 것이냐. 대전의 길찾기를 한번 1,000명씩 모아놓고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분과별로. 그래서 대전 브랜딩은 소수의 몇몇 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 같은 공직자, 선출 공직자, 또 의회 공직에 계신 분들과 또 원장님 같은 분 함께 시민들이 다양하게 디자인 띵킹을 해야 됩니다. 리빙 랩을 한번 세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머릿속에 있는 기업과 미래에 대한 창의 자본이 결합돼서 한 번 정도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 브랜드도 도시 브랜드도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동심원으로 30km, 40km의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한 곳은 요코하마고 한 곳은 츠쿠바입니다. 츠쿠바는 츠쿠바 대학도 있고 그 노벨상 수상자가 3명씩이나 강의도 하고 하는 좋은 과학기술 대학입니다. 이쪽은 과학도시로 막 밀었어요. 근데 요코하마는 또
어, 문화, 또 기업,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경쟁 한 20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벌어졌는데 GRGP가 요코하마는 140조, 150조 이렇게 우리 대전이 57조니까 이륙 뭐 하여튼 2배 정도. 근데 치코바는 요코하마에 비해서 한 10분의 1 규모예요. 왜냐하면 심심하니까. 재미없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코바 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루한 사람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예, 유쾌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10분이 남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게 이 유전자가 복제되고 변형하면서 확산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유전자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미미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툭 돼버리면 성심당처럼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성심당에 쏟아지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면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의 배치에 따라서 새롭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 보드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상, 시뮬라크르, 가상의 이미지들이 현실을 압도한다. 하이퍼 리얼리티가 압도한다. 그래서 창의자본이라는 것은 대전과 리얼 대전과 또 하나의 우리가 상상하는 대전을 결합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1, 2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미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간에 말하는 게 midnight 파리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디 앨런의 이 영화는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장사꾼들의 속셈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야기, 골목의 얘기,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들, 그 미장센이라 하죠. 들어가면서 들어간 게 나오고 또 중첩되고 계속 연결되면서 파리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훅 빠져버려요. 거기에 나오는 해밍웨이, 그다음에 엘리엇, 그다음에 누굽니까? 뭐 많은 달리까지 나와서 막 등장을 해버려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심을 낳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살바도르 달리를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영화에서 파리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파리 바게트는 대전서는 힘을 못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파리에서도 파리를 팔잖아요. 상해에서도 파리를 팔고 심지어 저기 음, 중국 뭐 투르메니스탄 다 파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도시의 이미지와 자기의 삶과 파리 갔다 오면 뭔가 멋진데요. 파리 안 가도 파리 간 것 같아요. 하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게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의 그 브랜드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다. 가상의 세계. 그래서 창의로운 가상이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브랜드 실습을 한 사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귀한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욕장을 개장하는데 엄청나게 하고 있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성온천을 이렇게 브랜딩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 시설공사 하시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대한민국에 똑같습니다. 족욕장이.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곳 같죠, 그죠? 이런 이미지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배를 지속적으로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도시는 상호작용해서요. 구의원님들도 그 예산을 승인하게 돼 있어요. 그 상호작용하는 이미지가 내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미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 이런 이미지 속에 도시가 계속 고착화 되는 거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딩의 본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시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외부로 인식시키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도 자긍심을 가지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자기도 모르는 밈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는 사실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추락을 모르는 것처럼. 한번 뜨면 확 떠버립니다, 사실. 예? 하나도 잘 될 땐 잘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복제되고 변형되고 진화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브랜딩이 이것도 어디인지 아시죠?
이 스파텔 앞마당에서 제가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와보고 싶다 하고 이래. 이걸 지속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글로벌 시티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 홍보, 도시 마케팅의 기본은 지역을 알지 못하면 지역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케일은 대전에만 있고 충청도에 있고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는데 스케일을 대한민국으로 넓히고 그 이후에 글로벌로 넓히면 대전을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 니 지다 마따 뒤에 나면 몰라요. 매요. 묻지다 이런다고요. 예? 모른다는 거야. 예? 대전을 아십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Do you know City of 대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그것은 왜냐하면 스케일의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가 약하면 그 지역을 신뢰할 수 없고 도시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8%의 그 부족함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브랜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우리 대전시하고 어, 시애틀하고는 자매기라도 맺고 공동선언도 하고 아주 우호적인 과학도시입니다. 멋진 곳이죠. 스타벅스도 있고. 근데 이 100년이 넘는 시애틀 대전을 소개하는 게 뭐 선생님이 아이를 죽였다. 있죠. 이거 우리 큰 사건이죠. 세계적인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뭐한테 이런 사건밖에 없어요. 대전에 영시축제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 나와. 예? 그래서 이 시의 전략 글로벌 홍보 전략에 예,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한국에서는 1등인데 1, 2, 3등인데 왜 바다만 건너가면 존재감이 없는가? 우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은 도시 마케팅의 기본은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이 영어를 가지고 또 영어뿐이 아니라 또 다양한 언어도 필요하겠죠. 근데 주력 언어는 영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게 뿌리면 이렇게 뭐 몇백 군데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 마케팅 실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유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AP통신에 제가 바꿔놓은 홍보입니다. AP통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사죠. 그래서 워크인투 코리아가 소개하는 유성온천. 그래서 제 이 브랜드 네임을 100년이 넘은 원래 150년 됐죠. 160년 됐죠. 백제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잘라버리고 100년이 된 도심의 스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니까 놀라운 것이 밈으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AP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사한 언론에 이렇게 쭉 뿌리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도 나오고 다국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너무 고맙고요. 우리 대전은 전략적 자산이 많습니다. 근데 더 깊게 우리의 기억들을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전통 산업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소환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과학도시인데 사실은 탐방동 그쪽에 공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 팻말이 하나 없어요. 과학도시하고 항공도시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팻말이 하나 없어요. 예, 이런 거를 발굴하는 것이 도시 자산을 관리하는 첫걸음이다 보는 거고요.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시의 미래를 100년 앞으로 그리고 규모는 세계적인 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 홍보, 마케팅 역시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많이 오고 가시지만 그 해당 도시에서는 한 줄도 안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리면 세계 도시가 되고요. 전국에 알리면 전국 도시가 있고 동네에서 알리면 동네에서 유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대전, 브랜드 대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발제가 다른 듯 같고
크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재훈 대표님 홍보 마케팅 관점에서 전략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발제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들은 토론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 한 분당 5분 정도씩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토론 순서는 김민기 어, 대전 시립미술관, 박물관 학예연구과장님부터 해서 이용준 논설위원님, 김주호 교수님, 신세라 팀장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기 과장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박물관 학예연구과장 김민기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술관에 있다가 고전을 마치고 그 박물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직함이 지금 박물관으로 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앞서서 그 여민석 박사님하고 그 강대훈 대표님께서 아주 그 좋은 내용과 함께 그 발표를 해주셔서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 실현되면은 더할 나위 없겠다, 진짜. 아마도 그 대전에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 내용들 들으면서도 또 자기만의 생각도 좀 할 것 같고, 와, 이거 진짜 현실화되면은 제대로 된 대전시의 와, 그 멋진 도시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술관에서 한 28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대전문화의 정체성을 놓고 고민한 결과, 아, 다른 타도시와 똑같이 한국화, 서양화, 조각 이런 걸 똑같이 하는데 도시 브랜드 똑같은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과학도시 그리고 뭐 카이스트라든가 대동연구단지가 있었죠. 그때 마침 그 미디어 아트라는 전 세계적인 그 문화적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이거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미디어 아트를 했습니다. 초창기 때 미디어 아트는 그냥 TV 모니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8년 정도 해보니까 AI, 가상현실, 미래도시,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뭐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미디어 아트를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구경하는 전시 형태로 가다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 브랜드화 시키자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대전 과학 예술 비엔날레를 합쳐서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그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바꿔가면서 이제 그 전시를 했습니다. 에너지, 브레인, 바이오, AI, 그 팬데믹 때는 그 미래도시였었고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앞서서 이제 그 발제해 주신 박사님하고 대표님께서부터 말씀 계속 그 거론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 그동안 그 경험이나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매년 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시작을 하면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연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본이나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그 투입이 돼가지고 실현 가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그 의회나 이런 데 가끔씩 이제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전문 인력들이 그 무슨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의 동향을 읽어내가지고 트렌드 한 거를 계속 끌고 들어와서 대전 시민이든 한국 어, 국민이든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문화적인 매개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전시만 해도 미술관의 그 큐레이터 그 8명밖에 없고요. 박물관도 5명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돌부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24년도 문화시설 기반 전문 인력 풀 저희들이 거의 미칩니다. 이런 좋은 연구와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실현화시켜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민들이 그, 무궁무진한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거기에 조금만 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양념을 치면 더 맛이 확 살듯이 그 청년 기획자라든가 전문 인력을 더 양성을 해서 그 전망을 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도 충원도 하고 만약에 행정적이라든가 예산보 면에서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제야에 있는 청년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면 돼요. 하나의 그 테마를 주거나 줘서 기획 공모 형식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거를 계속 이제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대전 문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캐릭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실전적인 방향들이 조금 더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아까 그 두 분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그 발전문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눈앞에 딱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들더라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시립박물관으로 옮기신 거예요? 네. 미술관 계시다가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학예 연구관들은 전문가세요. 근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그 창구가 좀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승진의 기회가 적고 결정권이 없고 의견 제시 정도만 되는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예 연구관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전문가적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지도자의 또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속 가능해야 되고 자본과 행정과 전문가 이 노력이 합쳐져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아까 여민섭 박사님이나 우리 강대원 대표님이나가 가지신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토론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어, 여러 회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돌출된 의견들이 대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홍준 열린정책뉴스 눈설위원님. 근데 얼굴을 많이 뵀는데, 네, 예, 네. 저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전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도시 브랜드는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선택과 육성을 해야 가능하다. 단순히 이제 선택하고 집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 브랜드는 장기적인 육성이 없으면 절대 정착이 될 수 없다는 거.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도시 브랜드를 이제 되게 뭐 슬로건 또는 뭐 디자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시 브랜드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어야 그것이 정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제 뭐 서울이 이제 도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뭐 원래 아이 서울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오면서 그 서울 또 마이 소울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바꿨는데 사실 그 브랜드 슬로건 바꾼다고 도시 브랜드가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부산 국제 영화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도시 브랜드가 정착이 됩니다. 뭐 화천군 같은 경우도 뭐 삼천어가 유명했는데 삼천어 축제가 성공해서 그렇고 또 부름머더 축제도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라는 거는 슬로건 디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브랜드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추진되고 성공됐을 때 도시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대전 도시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뭐 대전은 과학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뭐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대전 도시 브랜드의 문제점은 대전의 그 과학이 그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 위주로만 돼 있고 일반 20대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이 빠져 있다는 게 대전 도시 브랜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오면은 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연구단지 있는데 애들이나 또는 뭐 전문적인 과학자들만 즐길 수 있는 즐긴다기보다는 하여튼간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학이고 20대 이상의 일반인 성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과학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과학도시 브랜드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의 그 과학도시 브랜드를 육성하려면은 우리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거를 좀 이제 그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하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원래 예술 축제를 시작했는데 과학도 추구하고 창업도 추구하고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거 다양하게 추가해가지고 텍사스 그 오스틴에서 하던 원래 좀 조그만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아니 이게 종합적인 축제인데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호주 시드니에도 수출해서 시드니에서도 이제 개최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처럼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냈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매년 테마를 정해서 그 특집 행사를 좀 곁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 첫 해는 뭐 푸드테크 과학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음식이 어떻게 이제 어, 그 고기를 줄이고 어떤 뭐 대체육 같은 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제 그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어떤 푸드테크 산업이 유망한데 그런 걸 특집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요즘은 노화도 이제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노화 치료 과학을 어, 또 다른 해에 특집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전의 과학에는 어린이하고 과학자 외에 일반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과학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 뭐 예를 든다면은 대전에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공원을 골라서 과학 주제 소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소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우주항공을 주제로 하는 스페이스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 공원도 만들 수 있는데 중국 베이징에는 AI 공원이라고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AI 공원. 이런 식으로 과학 테마의 소공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매월 뭐 사이언스 파티를 한다든지 영 사이언스 파티나 이런 걸 해서 젊은 과학자들과 어, 일반 성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과학을 테마로 뭐
나이트클럽 같은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매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젊은 아주 20대 이상의 그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들이 많이 보강이 되면은 대전 과학도시 브랜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세라 팀장님 염두에 두셔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성인 참여 푸드테크 주제 변화가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늘상 이렇게 어떤 그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을 맡은 분들이 그 내가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조적으로 좀 일정 퍼센테이지를 새로운 걸로 받아들인다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배재대학교 건강경영학과 김주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발제 잘 들었습니다. 두 발제는 접근 방식과 사용하는 문법은 다른데 결국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위에 서 있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출발 전제를 한 번만 다르게 잡아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대전을 정체성이 없거나 또는 희미한 도시라고 진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은 정체성을 새로 발명해야 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93년 엑스포와 대덕특구라는 국제적 사건을 통해서 대전은 과학실험 미래라는 기표를 부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은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정체성을 다시 언어화하고 제도적으로 재정렬하는 과정, 이 과정이 부재했던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체성의 결핍이 아니고 편집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탐색이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정체성을 다시 읽고 편집하는 것이 지금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앞에 그 두 발제를 보면 서로 이제 접근 문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연 박사님은 자산 기반 접근으로 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정체성을 언어화하기 전에 곧바로 활용 단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그 병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가로지르는 게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강 대표님 부분의 것은 인지 기반 접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본질의 이제 조건에 가까웠긴 하지만 도시의 실제 공간과 정책으로 번역되는 경로가 간과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테면 하나는 자산과 실행이고 하나는 기호인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쪽을 취사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 서로 다른 층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소위 결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도시 브랜드 재구성 거버넌스, 뭐 일테면 거버넌스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좀 어렵다. 무슨 위원회 같은 거죠. 이미 해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위원회. 그래서 끊임없이 축적을 해내는데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는 자산의 합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병렬일 뿐이죠. 새로운 뭔가가 계속 들어오기만 하지 이것이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문법 없이 나열되면 그 자체로 그냥 목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만 존재해도 공동 감각은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좀 따릅니다. 보통 브랜드 연구에서는 정체성 언어화를 하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게 그냥 문장도 있지만 우리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화하고 배치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연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결여된 것은 이 연쇄가 아니고 그 연쇄를 작동시키는 도시 서사 재구성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서사들을 축적하는 기관이 없는 겁니다. 장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저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대전은 무엇인가를 다시 묻기보다는 대전은 이미 무엇으로 기억되어 왔는가를 수준에서 재정립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장을 도시의 장소, 사업, 거버넌스에 대응시키는 배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편집을 우리 행정에서 모두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산업 정책 연구가 교차 참여하는 재편집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시 브랜딩의 성과 측정은 앞으로는 이벤트 지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축적률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대전 엑스포 이후에 수많은 이벤트와 축제들이 열렸지만 엑스포를 능가하는 기억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발제는 다음 단계로 논의를 이행하기 위한 저는 전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재발명이 아니고 정체성의 재편집이라는 좌표 전환이 좀 필요할 때고요.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대전은 찾아야 할 도시가 아니라 다시 읽어야 할 도시로 재개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딩의 논의는 표어의 경쟁을 넘어서 구조적 재구성의 단계로 이동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 도시브랜드위원회 있죠? 마케팅위원회인가요? 그 재구성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음, 그 두 분과 우리 교수님의 의견이 또 모아지고 우리 김민기 과장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 정말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 정책 결정자하고 의견이 마저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저기 신설아 팀장님 이렇게 말씀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점과 해결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맡지 않으면은 사실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전에는. 뭐 도시 브랜드 대전, 뭐 그냥 신문에 나오듯이 노잼 도시인가 하면, 우리 노잼 도시 아닌데? 뭐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사실 도시 브랜드에서 많이 알게 됐고, 사실 관심 있는 시민들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뭐 대전 도시 브랜드가 뭔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기념품 주면 그냥 와서 이렇게 받고 뭐 꿈돌이인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자리, 그런 자리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예산의 이제 범위 안에서 그런 단기적, 장기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대전시의 대표 핵심 사업에 대한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일치가 돼서 쭉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팀장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싶은 욕망이야 굉장히 크시겠지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회에서 저도 이제 공직에 있어 보지 않아서 어,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자꾸 두들기다 보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오늘 뭐 좀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혹시 어, 예, 불러야 계신 분들이 우리 뭐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서영식 대표님. 서영식 대표님 한 3년 만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대전시 홍보하시느라고 애만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브랜드하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오팩토리 운영하고 있는 서영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그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우리 워크인투 코리아 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제 바다항제라는 그 대흥동에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SNS로 활성화시킨 덕분에 조금 그쪽에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또 2016년도에는 그 예술가들하고 대청호 예술로 걷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프로젝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대전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를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매출을 통해서 이제 대전시 그 세수에 조금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그 연 박사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저희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도시는 어딘가라는 이 데이터를 말씀하실 때 혹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제 앞으로 참고하실 때 빅데이터를 참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구 개발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늘 대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을 대전시가 조금 나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이 자리를 참석을 했는데 지금 토론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열심히 이제 대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자리였고요. 특히 우리 연 박사님처럼 연구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또 지금 이제 신티니아처럼 이렇게 실전에서 뛰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노설위원님이나 뭐 이제 관장님 같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연구원님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감명 깊은 그런 이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브랜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배우고 제가 한 거의 20년 동안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익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브랜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강 대표님하고는 자주 이제 만나 뵙고 그러면서 지금 워크인트 코리아가 대전시를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은 숙박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숙박 시설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대전시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와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대흥동에 있었던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졌던 그 시기.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흥정이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성심당도 찾아오고 있는데 대부분 SNS에서 대부분의 이제 게시물들을 보면은 어디에 투숙을 하냐면은 그 롯데호텔을 대부분 투숙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즐기려고 하면은 관광지 주변에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이 좀 저렴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관광산업이라든지 어떤 이제 다른 뭐를 진행을 할 때 단기적인 당일날 와서 당일날 가는 그런 행사밖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관계부처나 이쪽에도 이제 연통 넣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제안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도시재생공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모텔을 게스트하우스화 시키는 방법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연구원님이나 이제 다른 주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그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또 이제 제의를 해주셔야 또 실무진에 계신 분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관장님께 이제 그 좀 하나 부탁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요즘 SNS상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때문에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에 대전은 없었습니다. 대전에 그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시에서는 하드웨어를 위해서 건물들을 올리고 뭐 팝업 스토어든지 많은 것들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 지금 제가 그 10년을 봤어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뭐 유비쿼터스 같은 그런 연결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에 전혀 그 하드웨어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께서도 그 아쉬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나래관 같은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 국악 전용 그런 이제 뮤지엄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저희 이제 김태형 기자님도 그러시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정말 좋은 고급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대전에서 40년 넘게 사는 그런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나 이제 시에 반영이 돼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서영식 대표님, 감사하고요. 우리 여민수 박사님, 아까 뭐 빅데이터 얘기하시던데 답변. 네, 질문하신 사항은 2022년도 여론조사 대전 그 도시브랜드 여론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저희가 22년, 23년, 24년 이게 조사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게 예를 들면 아까 김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아예 초점을 둬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거를 이 초점을 좀 더 강화한 조사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참 들고요. 오늘 의견 감사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과학도시 대전 좋은데 과학이란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과학도시 브랜드를 가져가려면 과학을 제대로 알고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들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예리하게 깎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는 그 동서 트레일이라고 아세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5개 구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뭐 비견되는 뭐 그런 길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주 올레길 아시죠? 제주 올레 트레일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그 관이 아니고요. 그 시민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3섹터의 어떤 시민 단체라든지 좀 여기에 가치를 좀 높게 둔 분이 좀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전의 청년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인재라는 분들이 마음껏 도시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고 그런 그룹핑에 대해서 하는 모임들이 더 확산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전은 축제에 가면 부스에 가서 콘텐츠 뭐 선물을 받거나 그냥 거기서 뭘 먹거나 요 정도 수준이지 그 부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제가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참여의 기회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직접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도시는 그런 역사가 길어질수록 파워가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외곽에 어느 한 군단위 축제를 한번 잠깐 가봤는데 거기 중학생이 한 명이 그 부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군에 있는 중학생이 그 뭐를 알겠다고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가지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전시 모든 축제에 대전 시민의 비율이 지금보다 5%, 10%, 15%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브랜드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막 이게 근데 우리는 시간 싸움이고 예산 싸움이니까 자꾸 저도 오늘 발표하면서 저도 이게 일종의 핵심 사업을 도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원님 계시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장기로 보고 좀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오픈되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토론이 대전역 광장에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의회 건물이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민석 박사님의 그 말씀에 공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또 다른 말씀 주실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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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긴 시간 정책 포럼 수고해주신 우리 발제해주신 강대훈 대표님, 여민숙 박사님, 그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지속가능협의 유병로 회장님, 정말 대전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광범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 들이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저도 늘 얘기하시 토론회가 토론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이 지금 신세라 대표 팀장님이 집행부의 대표로 나오셨는데 요런 내용들이 물론 지금 명품 디자인관 소속이시죠?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런 토론회의 내용들이 좀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 디자인관 다음에 뭐 행정사무감사 하겠지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이 되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늘 토론회가 한 발 더 앞서서 아까 김주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 의회도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책 토론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